여행업에 특화된 세무사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 같아. 요즘 그 뭐야 솔로지오 뭐 그런데 나올 법한 딱 출연하신 적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촬영. 그럼요. 마이크 먼저 하시죠. 잠시만요. 가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출근하시는 거죠? 네. 이제 가기 전에 세무서 잠깐 들렸다가 이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오늘 세무사님을 한번 하루 동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일상 되게 재미없는 세무사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저는 지아륜 세무사고요. 2013년도에 합격해서 2014년도에 개업한 세무사입니다. 제가 차에 타서는 제 이름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 차인가요? 네, 제 차고요. 실수하신 거 아니죠? 이것도 제 차고요. 이거 두 대가 제 차인데 이거는 이제 카시트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제 애기랑 가족끼리 다닐 때는 저 튼튼한 XC90 타고 다니고요.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조금 외곽으로 상담 다닐 때는 이제 포르쉐 911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네, 이제 열심히 차값 할부 갚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시죠. 근데 이게 좀 예열을 조금 해야 돼서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비싼 차여도 예열이 필요하군요. 네,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는 차는 그냥 시동 켜고 이제 바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꼭 예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타고서 이제 한 3분 정도 멍 때리면서 오늘 해야 할 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예열하는 동안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던 아, 예. 제가 86년 10월 5일생이거든요. 86년 10월 5일이 이제 서울 아시안 게임 폐막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제 폐막식을 기념해서 제 아가 아시아 할 때가 아짜거든요. 버금 아짜고 륜이 이제 박휘륜 있잖아요. 그 올림픽 깃발 5개 박휘륜의 그 륜을 써가지고 이제 아륜이라고 지어주셨고요. 아시아를 뭐 대표하는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스포츠는 안 하시고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유전까지는 주시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고요. 좀 진부하지만 네. 세무사님은 세무사 왜 되셨나요? 아, 세무사를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보통 선배님들이나 이제 뭐 세무사를 준비하시고 하셔서 뭐 돈도 잘 번다 이렇게 뭐 말씀하셔가지고 세무사를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그게 너무 저랑 좀 맞았어요. 뭔가 그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래서 세무사를 합격을 해서 대표님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업무 도와드리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 보면은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개업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수습 6개월을 거치고서 개업을 바로 해서 개업하기 전에 이제 뭐 세무사 자격증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거는 별로 없고요. 합격하기 전에는 공부하면서 주말에 그 신라 호텔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뭐 공부하고 막 엄청 막 재밌게 20대를 보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너 20대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은 또 이 많은 것들을 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지금이 좋다라고 이제 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개업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정글에 뛰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거래처가 하나도 없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정글에 뛰어들었죠. 심지어 그때 제 나이가 28인가 29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개업 초창기 때 또 슬프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사무실을 딱 세팅을 끝내고 처음 이 사업자로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같이 공부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또 개업했다라고 하니까 놀러 왔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약속한 시간이 딱 될 때쯤에 사무실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한 대표님께서 저기 간판 보고서 연락했다. 이제 세무 기장을 좀 의뢰하고 싶다라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네? 약간 이 생각을 했죠. 이거 그냥 간판 달고 앉아만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이러면서 예, 오시라고 상담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오기로 한 친구가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그냥 장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그냥 웃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게 좀 약간 기대를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좀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처음 개업할 때는 그런 좀 뭔가 많이 간절하고 그런 게 있었죠. 영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개업한 지 벌써 11년째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SNS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식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영업을. 그냥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 직원들 뽑으니까 바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쭉쭉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아있으면 그냥 심란하기만 하고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나가서 그 버스를 타면은 가장 이제 우측 창가 있잖아요. 우측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개업 화환들 있으면은 바로 벨 누르고 내려서 들어가서 바쁘신 대표님들 이제 앉혀놓고 상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업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 제일 힘든 영업을 하셨네요. 저도 사실 뭐 공부만 했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하기가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거래처를 늘려 나갔고, 어느 정도가 거래처가 된 다음부터는 소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개업하는 게 좋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세무사로 개업을 할지 아니면은 세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세무사로서 이제 근무를 할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개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요즘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세무법인에 속해서 근무세무사로 일을 할 때 뭐 정말 능력이 출중하셔서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연봉 이상이 되려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이제 영업적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영업 활동을 하고 할 거면 개업하는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멋있는 포르쉐 같은 거 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작년도 24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딱 개업 1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작년이. 10주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던 청춘에 대해서 스스로 좀 보상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들이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흥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목적 때문에도 취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변호사분들이 법원을 찾아가듯 네. 세무사님도 세무서를 자주 찾아가는 건가요? 사실 세무서를 찾아갈 일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거 사실 세무서 갈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간혹가다 이렇게 세무서 갈 일이 이제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죠? 저희한테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이관해 오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동안의 세무 업무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세금을 더 낸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은 저희가 경정 청구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전에 많이 냈던 세금을 환급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랑 이제 연을 맺으신 대표님도 과거 3년치부터 작년까지 조금 많이 내셨던 게 있어서 그 경정 청구하러 왔습니다. 대신 싸우주러 오신 거네요. 싸우러 가야죠. 싸우는 건 아니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빌러 왔습니다. 진짜 빨리 나오셨네. 네, 오늘은 이제 접수를 했고요. 이제 접수하면 이제 조사관님께서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조사관님 뵙고서 한 번 더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에 보면 차무식 씨가 네. 좀 깎아주세요. 실제로 그런 협상하시나요? 요즘은 조사관님들도 무리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본인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법리를 따져봤을 때 충분히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근데 예전에 세무사님들 보면은 범죄와의 도시처럼 뭐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하시는 적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서울에서는 그런 건 이제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은 술 잘 드시나요? 술이요? 못 마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또 대표님들 만나고 할 때마다 이제 술 먹으면은 이제는 좀 체력적으로 좀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혼자 있을 때나 친구도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요즘은 술을 좀 안 마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영업한다 하면은 술자리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근데 요즘 예전 같이 막 술을 엄청 막 먹으면서 영업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맛있는 음식이랑 간단하게 이제 반주 정도 하면서 대표님들이랑 이제 뭐 사는 이야기 하고 그런 게 이제 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술을 잘 못 먹어서 영업도 잘 못할까봐 개업 세무사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좀 접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술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대문자 아이라 사람들 만날 때 조금 부담스럽고 내성적이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또 오히려 진중성 있게 소통하시는 분들을 더 원하는 대표님도 계시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업에 있어서 전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업 세무사 해보니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뭐 일반 근무세무사님들보다 페이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대표다 보니까 자기 일정에 맞게끔 스케줄을 조금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성향상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조직 문화다 보니까 내가 잘했어도 업적 평가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텐데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버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제 성향이랑 좀 많이 맞고 또 개업 세무사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단점은 이제 직장인들처럼 온오프가 없는 게 제일 큰 또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유동적으로 낼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 시간이 또 마음 편하게 또 오프 버튼 눌러서 끌 수 있느냐 또 이제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여행을 나가도 이제 전화 오는 경우도 많고 신경 쓰이는 일이면 여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경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온오프가 좀 확실하지 않다는 거 또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점도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요. 세무사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직원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또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거래처 대표님들 혹은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이 비즈니스 매너가 없다라든지 무리한 이제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뭐를 주신 거예요? 그 귤이요. 아. 직원들 먹으라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밑에 예, 예. 있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먹는 술이에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직원들 잘 먹은 직원들 전달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행사와 관련돼서 이제 체크 포인트 내용 위주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겠지만 고객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제 순행 매출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직원들 먹으라고 그래요. 세무사님 게 아니에요. 제게 아니래요. 직원들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재련 세무사입니다. 저희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 미팅 어떠셨어요? 네, 이제 미팅 잘 마쳤고 여기도 이제 다른 세무사분이랑 같이 하시던 업체 대표님인데 저희랑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굳이 세무사가 있었는데 지하륜 세무사님께 온 매력이 뭘까요? 그거 아까 그 인터뷰도 하셨죠? 좀 여행업 자체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지하륜 세무사님이 이쪽에 되게 그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째 대표님이라 글쎄요. 아무래도 조금 이게 세무사님들마다 각각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좀 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젊은 세무사이기도 하면서 조금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 지나고 나서는 사실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이 이제 나오기 전에 상반기 때 가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낼 세금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거든요. 세금을 조금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을 대표님들께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상담 오신 대표님께서 한라봉 주셨네요. 드세요. 그 대표님들이 보통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와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표님들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설 선물로 뭐 추석 선물로 감사하다고 한우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손편지까지 써주셔서 그럴 때 진짜 일할 만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람차고 이게 참 뭐 비즈니스지만 이게 사람 정도 참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업체 대표님들한테 좀 그런 쪽으로도 조금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셨나 보네요. 세금도 많이 깎아드리고 꼭 1년에 한 번씩은 되도록 미팅을 얼굴 뵙고서 뭐 인사도 나눌 겸 미팅을 항상 꼭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보는 거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저랑 또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긴 경우에는 뭐 10년 동안 함께 하신 대표님들도 계셔서 또 그 사이에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참 일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담 전화도 다 직접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한테 전화를 이제 주시고 되도록이면 첫 번째 미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전화도 하고 미팅까지 제가 하는 게 이제 직원분들한테 인수인계 할 때도 이게 또 잘못된 내용이 이제 또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일정은 또 뭔가요? 다음은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요. 오늘 그 강의를 하러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 팔도 막 다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보다도 보통 종로, 강남, 마포 이쪽에 많이 상담을 다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외곽 쪽에 가는 것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노무사님이랑 이제 양주에 미팅 다녀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많다. 여기 어디죠? 네, 여기 청계천입니다. 원래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강의 보통 사업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어요. 이제 컨설팅 관련된 강의도 하고 강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그러면은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모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강생들이나 이제 그 강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강의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 이제 제가 그 강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고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 보면 세무사님 실력이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 거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강의를 할 때 내용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강의에 있어서 더 크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세법이라는 내용이 좀 많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하고 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좀 쉽고 좀 알아듣기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잘 하나 봅니다. 저희 기존의 여행사 창업교육,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여행업에 특화된 세무사님을 찾아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찾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 같아요. 요즘 그 뭐야 솔로지오? 뭐 그런 데 나올 법한 딱 출연하신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행업에 특화된 지아린 세무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아리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강의를 하면 보통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항상 여쭤보는데 뭐 아까 전에 들으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다고 하셨죠? 부산이요. 오늘 부산에서 네. 오신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는데 강의 잘 마치고 네, 강의 잘 마쳤습니다. 2시간 동안 또 신나게 떠들었더니 목이 조금 잠기네요, 이제. 다음 일정도 있어요. 네, 이제 가면서 이제 압구정에 잠깐 들려가지고 업체 대표님이랑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컨설팅 결과 보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기 목욕시키고 육아하러 또 다른 출근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재미없는 일상인데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